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건복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 이렇게 키노트를 맡게 돼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가 과연 정말 우리가 피부에 느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랫폼 회사로서 이런 AI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많은 기업들,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떤 기관, 조직들 또는 개인도 우리가 가지고 뭔가에게 어떤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어떠한 기업들이 어떠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실 살아가고 있는지, 결국 핵심적인 부분들은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관건일 겁니다. 나는 무엇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어떠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고 아니면 고객을 계속 잡고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날 어떤 많은 기업들의 고민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기업들은 좋은 제품, 즉 좋은 어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가치를 올리는데 많은 집중을 해왔습니다. 아마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과거에도 계속 그래왔고요. 아마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반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 또는 그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한 과정, 그리고 그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로서 많은 기업들이 추구를 해왔던 것들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제품을 잘 만들므로써 발생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뭐 국내에는 아마 이 책 제목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사실은 2000년 초에 사실 소개가 됐는데, 에이지 오브 액세스라는 걸로 제레미 래프킨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라서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제레미 래프킨이 이 책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앞으로는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팔고 경험을 거래함으로써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 초예요. 무려 22년 전입니다. 22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험, 즉 유튜브에서 아니면 온라인 콘텐츠에서 대부분 수많은 어떤 그런 수익을 올리고 있는, 또는 기업들도 단순하게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경험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세션에서 얘기도 뭐냐면 라이프 체인지 익스피리언스예요.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래요.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자, 온라인 콘텐츠, 사람들은 그만큼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경험, 그다음에 자신이 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그걸 상품화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경험을 거래하는 시대에서 조금 달리 본다라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우리가 더 많은 가치에 대한 느끼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시간과 공간이에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 그 시간을 벌어주는 기술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술에 계속 투자를 되고, 그거로서 이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나 조직이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이 시간과 공간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시간은 뭘로 만드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시간을 더 벌 수가 있어요. 공간은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메타버스라는 걸 통해서 사실 공간을 또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 공간으로, 가상 공간으로. 그러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지난 2년 동안 인류는 처참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나돌면 예전에는 동굴에 숨으면 됐어요. 하지만 지난 팬데믹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번 전염병을 통해서 살아남은 거는 디지털 공간으로 숨은 기업들은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수익이 더 창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즉 그걸 통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컨셉들, 즉 우리가 앞으로 제공해야 될 어떤 가치적인 부분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방향들에 있어서의 어떤 인공지능, 여기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개발자인데 나는 개발하는 기술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데 웬 가치 얘기를 하고 이런 거에 시간에 대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개발자로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 IT적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왜 인공지능인가, 왜 메타버스, 굳이 그러한 단어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시간을 벌어주고 어떻게 하면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들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인공지능, 메타버스라는 단어에 함몰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현재 작업자들의 시간을 줄여주고 우리가 부족한 공간에 대한 부분들,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그거와 비용과 시간을 줄여준다라면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리스폰시블 AI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이미 활용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면 인식 페이스 레코니션 API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막아놨습니다. 잘못 사용할 수가 있고 오작동할 수가 있고, 오작동이라는 게 에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부분들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 또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특정 이권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AI 기술들이 많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우리 일상에 녹아들긴 하지만 그 기술 자체가 책임감 있는 형태의 AI 서비스로 가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적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반대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AI 기술들이 누군가에겐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투자와 관계를 하고 있는 오픈 AI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의 어떤 일이 아니고요. 꽤 오랫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는 부분들은 지속적인 협력을 해왔고요. 아마 오늘 금요일 새벽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라는 행사를 통해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공고히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저희 사티아 나델라 회장과 같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션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많은 오픈 AI 기술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안에 녹아 들어가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 AI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비단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외에도 포춘 500대 기업의 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오픈 AI 기술, GPT-3라고 하거나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서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GPT-3의 대표적인 많은 기술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런 GPT-3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물론 프롬프트와 컴플레이션, 어떠한 상태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을 채워주는 형태대로 많은 형태대로 사실은 접근이 되고 있고요. 여기 단적인 예로 이런 간단한 이메일 내용들도 구문을 분석을 해가지고선 프롬프트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 우리가 주소를 뽑아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메일 내용에서 내가 어딜 장소를 가야 되는 거나 아니면 그런 주소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것들을 추출해내는 이 프롬프트와 컴플리션에 대한 프로세스들이 점점 반복되고 있고, 그것이 초거대 AI 형태의 수많은 소규모의 데이터가 아니라 거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량을 통해 가지고선 그거에 대한 정확도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구문에서 어떤 문장에서 그 문장에 대한 내용들을 추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대한 내용들을 반복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내는 그런 AI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적용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PT-3의 아주 일반적인 개념들은 제가 굳이 다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미 앞 세션이라든지 다음 세션에도 설명이 될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그 조건 문장에 내에서의 아이디어를
빨리 반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구체화시킨다든지 요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처리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최적화하는 부분들이 드라마틱하게 빨라지고 그것이 사람의 손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AI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면 많은 것들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새벽에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신텍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장을 분석을 하고 추출해내는 어떤 요약본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본격적인 서비스로 사실은 발표를 했고요. 이건 역시 오픈 AI 기반에 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GPT-3 기반에 가장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카피라이팅, 그 다음에 이런 문체에 대한 수정, 그 다음에 서머라이제이션, 요약이죠. 그 다음에 랭킹, 답변 추출에 대한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AI한테 맡겨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도 200페이지가 넘는 법률 계약서를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일주일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걸리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 사람을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선 사람이 확인해야 되는 시간들을 일주일이 아니라 1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또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실수를 한 건지 알 수 없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억 단위 금액이 입력이 돼야 되는데 100단위 금액으로 했다라면 이걸 AI가 기존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어떤 조건에 의한 어떤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실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부분들이 사실 더 많이 활용이 돼야 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GPT-3의 아주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늘이 사실은 데브콘이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 건 알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그라운드 제로에서부터 쌓아 올려서 하고 서비스를 구축하고 뭔가를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나도 학습을 시키고 자 이런 건 다 알겠는데 현실은 나는 그렇지 못해 라는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 오픈 그 AI 코덱스 같은 기능 GPT-3의 코덱스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API를 시키고 그것에 대한 인터페이스들이 계속 노출됨으로써 어디서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면 조금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 API를 통한 접근성적인 측면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더 가속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이 특정 계층이 아니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라면 조금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은 의문점을 갖고 있긴 하면 GPT-3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한국에서는 무조건 그거에 대한 버텀 기술부터 전부 다 확보를 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려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저희가 AI를 처음 설명을 드릴 때도 마치 잘 훈련된 개와 같다. 그냥 맛있는 걸 주고 어떤 특정 냄새에 반응을 하는 걸 계속 훈련을 시키게 되면 특정 냄새를 잘 맡는 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항에서 마약 탐지견 같은 경우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저는 AI가 사실 그런 거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개보다 냄새를 더 잘 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굳이 개랑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약 탐지견을 보면 갑자기 개의 DNA를부터 연구할 필요는 없거든요. 개는 그냥 사람보다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걸 어떻게 써먹을 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AI를 바라보는 기술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물론 누군가는 버텀에서부터 계속 그런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바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모든 거를 다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오픈 AI의 코덱스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한다라면 즉각적인 그런 오픈 AI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GitHub의 코파일럿입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런 주석, 코멘트를 달게 되면 그 코멘트 내용에 해당되는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굳이 코드를 다 타이핑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감히 개발자분들한테 여쭤봅니다. GitHub에 없는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을까요?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발자분들의 거의 업무용 프로그램의 90%는 GitHub에 있습니다.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날짜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배열을 하거나 소팅을 하거나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다 짜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물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내 코드가 차별화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프로그램 GitHub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석만 달아도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파이썬으로 작성했던 코드를 C샵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언어로 바뀐다든지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 코파일럿은 현재 이미 제공이 되고 있고요.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에 있는 지금까지 있던 코드들을 기반으로서 개발자한테 그 바로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itHub 코파일럿이 베타 기간을 지나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썼던 개발자의 55%가 실제 자기의 어떤 개발 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55%의 개발자가 실제 코드가 얼마만큼 더 그 개발 시간이 얼마만큼 단축되는지에 대한 물도 워낙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적어도 개발 시간의 반 이상을 줄였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GitHub에 존재하고 있는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GPT-3에 있는 메커니즘, 코드에 대한 어떤 문맥상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코드를 보여준다는 거죠. 페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기계와 같이 코드를 짜는 거죠. 단순하게 이런 그 개발 툴에서의 어떤 코드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파워 BI 같은 경우에도 쿼리를 날 때 그냥 내추럴 랭귀지로 검색을 해서 바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도 많이 있긴 했지만 사실 현업에서 뭔가 내가 이번 달 말에 지출 보고서가 총 합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개발자는 다시 그거를 뭐 SQL이 됐던 TSQL이 됐던 어떤 그런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로 사실은 바꾸지 않고도 그냥 그분들이 원하는 일상에서 하는 말들, 의사결정권자들이 하는 말들, 여보 김대리 우리 영업 1팀의 이번 달 실적이 어떻게 되지? 나는 그 말 그대로가 바로 쿼리가 돼서 검색이 돼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개발자의 일이 엄청나게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현이 돼서 내추럴 언어의 기반으로서 쿼리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파워 플랫폼의 로코드, 노코드 형태에서 코드를 짤 때도 그냥 단순한 UI 사진만 가지고도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화면 UI를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쿼리를 작성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내추럴 랭귀지로 이 화면에는 우리 직원 리스트를 보여줬으면 좋겠어라고 쓰게 되면 이 모바일 앱이 생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저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봤고 이 간단한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개발자가 써야 될까요? 요구사항을 얼마만큼 수집을 해야 될까요? 물론 개발자의 무용론으로 가는 건 저는 절대로 이건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뒷단의 어떤 코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흘러가긴 하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업무 담당자들이 원하는 UI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실제 현업에서 그냥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비즈니스가 하루마다 바뀌고 있는데 그걸 개발자들이 계속 그걸 현업에 대한 코드를 만들어주고 있다. SI성으로 개발하고 있다. 사실 그거는 이미 올드 패션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지나고 있습니다. 그걸 왜 개발자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런 쉬운 툴로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걸 현업에서 직접 하는 형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개발자는 퓨어한 코어 개발로 API를 제공하는 역할로 바꿔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개발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이메일을 쓰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이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걸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한글은 물론 아직 현재 단계에서는 좀 안 되고 있지만 영어로 이메일을 쓰는 경우에도 진짜 탭을 3번 하게 되면 간단한 문장이 작성이 됩니다. 물론 제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만 되게 정제된 표현으로서 이메일을 쓸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뭔가를 부탁하는 거구나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톤 앤 매너로 문장을 작성해 주는 그런 부분들로서 가게 됩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문법에 트랜슬레이션 하지 않아도 탭 몇 번만 쳐도 영어 문장으로 이메일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지켜주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해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안을 주게 되는 형태대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좀 너무 네거티브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넘어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모든 오피스 제품에 이런 GPT-3에 대한 기능들이 점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초고대 AI 기반 모델로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기존의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로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는 이 메타버스라는 내용, 이 단어 자체가 식상해지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굳이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용어를 가상세계라든지 그러지 않고 디지털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영역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얘기하는 것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B2C, B2B 또는 특정 인더스트리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굳이 우리가 아주 편협하게 가상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시작 단계에서는 산업용 형태의 어떤 발전, 즉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디지털 세계와 동기화시키고 동기화된 정보를 기반으로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인터랙션을 가져가는 부분들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가와사키 중공업의 사례가 있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시게 되면 我々ロボットを開発する人間にとってやはり子供のように親である我々開発者がちょっとしたその動きのおかしさにどれだけ気づくかってことは極めて大事な形。ロボットは実は止めちゃいけないんですね。 시작은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이 로봇 암이 멈추는 걸 싫어해서 이 로봇 암의 프리딕트 메인터넌스가 가장 선결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Azure カーセプトを活用して今まで気づかなかったような故障であったりトラブルっていったものや予兆っていったものに気づけると考えております。遠隔地の方にエキスパートの方がいてくれるだけで一つの作業現場に技術力であったり 특정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홀로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있으면 현재 로봇 상태가 이렇게 다 눈앞에 표시가 되고요. 迅速化できます。それがデジタルツインの世界ができますと実際現場に行かなくても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상으로 실제 움직이는 로봇을 그대로 레플리카를 만들 수 있고 이 디지털 트윈을 이렇게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을 했습니다. 開発から設計ないしは試験までのすべての工程っていうものを仮想環境上で実行できます。 マイクロソフトさんとインダストリアルメタバースの世界をぜひ一緒に実現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네, 좀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시작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로봇 암에 대한 부분들을 프리딕트 메인터넌스를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고요. 디지털 트윈을 만든 걸 통해서 그 모델을 가상 세계에서 놓고 원격지에 있는 담당자와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게 가와사키 중공업의 사례입니다. 가와사키 중공업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 톰 크루즈가 탑건에서 타고 났던 그런 오토바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중공업으로 오래된 회사였지만 지금 이러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서 엄청나게 달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단순하게 면대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화상 통신이라는 그런 부분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아바타라든지 아니면 같이 옆에 있는 것 듯한 느낌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더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새벽에도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걸 통해 아바타 기능들이 들어가고요. 이 아바타가 그냥 단순하게 화상으로 이렇게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런 상태들을 그대로 디지털라이즈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런 팀즈 공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아바타가 있는 3D 이머시브한 공간에서도 이 아바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좀 더 다양한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액센추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아바타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협업을 했던 사례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 뭐 화면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이머시브한 공간에서 했던 사례, 아마 곧 팀즈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공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단어 자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지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어떤 그 메타버스는 혼합 현실이라든지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장 내일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1, 2년 후에 될 수 있지만 좀 더 실시간 데이터를 다 그대로 가상 공간에 끌고 와서 보여주는 부분, 또 그 다음 단계로는 현실과 가상 공간에 대한 부분이 서로 이제 정보가 교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스타트업 지원을 하기 위한 파운더스 허브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요약을 하자면 좀 더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궁극적 핵심적인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디지털라이즈 할 건가, 그걸 인공지능과 어떻게 결합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시대로 저희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메타버스 기술을 너무나 멀리 있거나 가상세계는 부분이 아니라 디지털라이즈된 부분으로서 우리가 현실과 가상을 결합할 수 있는 기술로 바라본다라면 조금 더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혼자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처음부터 다 개발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깃허브의 코파일럿이라든지 파워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실에서의 어떤 많은 비용에 대한 부분들, 시간을 절약하는 부분들을 디지털라이즈 공간에서 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개발자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오는 더 많은 업무라든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드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